올해 7월 15일부터 미국 부동산 시장에 아주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앞으로 집을 사시려고 하는 바이어 분들은 이 서류에 사인을 하지 않고서는 집을 보러 다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서류가 무엇인지 지금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류는 바로 Buyer Representation and Broker Compensation Agreement라고 하는 서류입니다. 집을 팔려는 셀러가 누구랑 집을 팔 건지 정해지게 되면 리스팅 에이전트와 Exclusive Listing Agreement라는 것을 계약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에이전트를 통해 언제부터 언제까지 집을 광고해서 팔고 집이 팔리게 되면 몇 %의 커미션을 주겠다는 것을 미리 정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MLS에 리스팅을 올리게 되면 보통의 대중들은 레드핀이나 질로에서 그 리스팅을 보게 되고 에이전트에게 연락해서 이 집을 보고 싶다고 보여달라고 합니다. 이미 집을 같이 보러 다니는 에이전트가 없는 바이어 같은 경우에는 리스팅 에이전트에게 바로 연락하기도 하고 아니면 레드핀이나 질로의 첫 화면에 뜨는 에이전트에게 연락을 해서 이 집이 마음에 든다고 집을 보여달라고 하기도 하죠. 그럼 관심 있는 집을 몇 개 골라서 같이 보러 다니게 됩니다. 이렇게 바이어 쪽에 서서 일을 해보신 에이전트 분들은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3개월이고 6개월이고 같이 집을 보러 다니고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주고 오퍼가 계속 떨어지더라도 계속 오퍼를 써주고 했는데 결국엔 나중에 가서 우리 조카가 이번에 부동산 에이전트 라이센스를 땄는데 조카를 통해서 살게요. 아니면 마침 집 앞에 오픈하우스를 하길래 가봤는데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오픈하우스에 있는 에이전트한테 오퍼를 써달라고 했어요. 또 아니면 집을 몇 개월씩 계속 봤는데 마음에 드는 집이 없어서 그냥 앞으로 몇 년 더 렌트 생활을 할게요. 그러면 이때까지 한 바이어 에이전트의 시간과 노력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 서류는 올해 7월 중순부터 새로 생기는 서류가 아니에요. 옛날부터 있던 서류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바이어 에이전트가 이 서류에 사인을 받지 않고 집을 보여주러 다니다가 바이어가 이 에이전트를 통해서 집을 사지 않으면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했죠. 어느 부동산 회사에서든지 이 Buyer's Exclusive Representation Agreement에 사인을 받고 집을 보여주라고 교육을 합니다만 실생활에서는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제는 7월 중순부터는 이 서류에 사인을 해야만 같이 집을 보러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는 바이어 분들도 아무 에이전트에게나 전화해서 이 집 좀 보고 싶어요. 저 집 좀 보고 싶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십니다. 자,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리스팅 에이전트는 셀러와 얼마의 기간 동안 집 광고를 하고 집을 팔리면 몇 %의 커미션을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미리 하죠. 그럼 바이어 에이전트는 바이어와 얼마의 기간 동안 같이 집을 보러 다니고 원하는 집을 사게 되면 몇 %의 커미션을 주겠다라고 미리 약속을 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이때까지는 통상적으로 셀러가 커미션을 줬고 그리고 그게 몇 %인지 이미 MLS에 나와 있었어요. 하지만 7월 15일부터는 MLS에 몇 %를 줄 건지 아니면 아예 안 줄 건지 만일에 준다면 그게 1%인지 2%인지 아니면 그냥 플랫 피로 얼마를 주는지 그런 걸 아예 적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바이어 입장에서는 바이어 에이전트의 피를 셀러가 몇 % 주는 게 이미 MLS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고민할 필요 없이 집을 보러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집을 보러 갈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7월 15일부터는 바이어 에이전트의 커미션을 셀러가 주는지 안 주는지 아니면 줄 거면 몇 %를 줄 건지 그런 거를 아예 MLS에 기재조차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바이어랑 같이 집을 보러 가기 전에 이 커미션을 누가 주는지 셀러가 주는지 준다면 몇 %를 주는지 만일에 셀러가 안 준다면 그러면 그거를 바이어가 줄 건지 그런 거를 이미 논의를 하고 협상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이 계약서에 적게 돼요. 자, 이 계약서를 보시면 Buyer Representation and Broker Compensation Agreement라고 나와 있고요. 이 바이어 이름과 그리고 셀러의 에이전트의 회사 이름과 바이어 에이전트의 이름을 여기 적게 됩니다. 그리고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바이어 에이전트와 같이 집을 보러 다니며 일을 한다는 것을 여기 명시하게 돼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아니 이 에이전트를 오늘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믿고 6개월 동안 집을 같이 보러 다닐 수 있겠냐. 몇 번 봤는데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냐. 몇 번 집을 같이 봤는데 별로 경험도 없는 것 같고 믿음직스럽지 못하면 어떡하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이 보러 다니는 기간을 한 달만 해도 됩니다. 한 달만 해도 되고 2달만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 보시다시피 The following specified properties only 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그냥 이 집 하나만
아니면 이 집 두 개만 이렇게 딱 명시를 해서 적을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몇 번 같이 만나서 집을 보러 다녔는데 일하는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든다던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다던가 하면 또 다른 에이전트와 이런 계약서를 사인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compensation to broker 여기 나와 있다시피 the amount or rate of real estate commission is not fixed by law. 한 번도 바이어 에이전트나 셀러 에이전트에게 주는 커미션은 법으로 몇 퍼센트를 줘야 된다. 4%를 줘야 된다. 5%를 줘야 된다. 이렇게 한 번도 법으로 정해진 적은 없었어요. 다 니고시에이션, 협상하기 나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7월 15일부터 바이어 에이전트와 계약을 하실 때 여기에 몇 퍼센트, 집값의 몇 퍼센트를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을 줄 건지 아니면 플랫 피로 얼마 일정 정해진 금액을 줄 건지 그런 걸 미리 정하셔야 돼요. 만일에 셀러가 바이어 에이전트의 커미션까지 다 준다고 한다면 아주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미리 집을 보러 가기 전에 이미 얘기를 하고 이 서류에 사인을 한 다음에 바이어 에이전트와 같이 일을 할 수 있으시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 서류가 올해 7월 중순에는 좀 바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는 집을 보러 가기 전에 이 서류에 사인을 해야 하고 바이어 에이전트의 커미션을 누가 줄 건지 미리 정해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이 서류에 명시를 하느냐는 지금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지금 만일 마음에 드는 집이 나타나서 바이어 에이전트와 집을 보러 가려고 하는데 셀러가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까지 주느냐 바이어가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까지 주는 경우라면 그걸 론을 받아서 론에 같이 넣어서 받을 건지 셀러에게 컨세션으로 달라고 할 건지 이런 논의가 이미 이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바이어와 바이어 에이전트 사이에 협상이 돼서 이 서류에 모든 걸 다 나열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사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같이 집을 보러 다닐 수가 없으십니다. 그러면 리스팅 에이전트한테 직접 전화해서 집을 보여달라고 하면 안 되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리스팅 에이전트 입장에서도 듀얼 에이전트로 한다고 해서 셀러가 커미션을 더 얹어주는 게 아니라면 바이어에게 커미션을 더 줄 건지 물어보겠죠. 셀러가 리스팅 에이전트가 듀얼 에이전트로 한다고 했을 때 커미션을 더 얹어준다고 한다면 당연히 리스팅 에이전트가 듀얼 에이전트로 해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리스팅 에이전트가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닌데 듀얼 에이전트로 해주려고 할까요? 최악의 경우는 바이어가 unrepresented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고 그냥 혼자 집을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무도 바이어 입장에 서서 집 사는 전반적인 과정을 봐주는 게 아니죠. 이게 처음 집을 사는 first home buyer에게는 아주 험난한 과정이에요. 특히나 집을 처음 사시는 분들은 집을 보러 다니시는 것부터 클로징 하는 날까지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수십 번도 더 겪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함께하는 바이어스 에이전트는 에이전트이기 이전에 상담사, 정신치료사의 역할이 더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1990년도까지만 해도 바이어스 에이전트라는 게 없었어요. 리스팅 에이전트만 있었어요. 리스팅 에이전트가 듀얼 에이전트를 하든지 아니면 바이어가 unrepresented 해서 집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어가 집을 사고 파는 매매 과정에서 제대로 권리도 못 찾고 제대로 디스클로저도 다 못 받고 부동산 매매에 관한 소송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바이어스 에이전트라는 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셀러는 셀러스 에이전트가 있고 바이어는 바이어스 에이전트가 있는 게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제는 바이어 분들도 집을 사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누구를 통해 집을 살 건지 인터뷰를 많이 해보세요. 이때까지 바이어 분들은 어차피 본인들이 커미션을 준다 생각 안 하시고 아무나 집 보러 같이 다니고 집 사고 나면 리베이트 얼마 줄 거냐 그런 거 물어보고 하시는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정말로 진지하게 인터뷰 해보세요. 본인의 가장 큰 재산 항목을 사는데 정말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주는 조언자와 함께 집을 사고 그만한 대가를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서류에 커미션을 몇 퍼센트 주는지 적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보통 남가주에서 첫 집 구매하시는 분들 가격이 1밀리언 정도 되니까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1밀리언이라고 해볼게요. 7월 중순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때까지는 통상적으로 바이어스 에이전트가 받는 커미션이 2%였어요. 그러면
받는 돈이 2만 불이 되겠죠. 여러분들은 이 2만 불만 보고 와, 돈 많이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돈은 바이어 에이전트가 다 가져가는 돈이 아니에요. 이거는 셀러 에이전트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에이전트는 부동산 회사에 소속이 되어 일합니다. 혼자서는 일하지 못해요. 부동산 회사라 함은 흔히들 많이 알고 있는 리맥스, 콜드먼 뱅커스, 켈러 윌리엄스 같은 큰 회사도 있고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작은 회사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부동산 에이전트는 이런 부동산 브로커리지 회사에 소속이 되어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받는 돈 2만 불은 브로커리지 회사와 나누게 돼요. 이 나누는 퍼센티지는 회사마다 틀립니다. 그게 10대 90이 될 수도 있고 20대 80이 될 수도 있고 30대 70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곳은 50대 50으로 나눠 가지는 브로커리지 회사도 있어요. 제가 몸담고 있는 EXP 리얼티는 20대 80입니다. 제가 80을 가져가고 회사에서 20%를 가져가요. 그래서 저한테 오는 돈은 16,000불이 되겠죠. 그리고 부동산 에이전트는 W2가 아니라 1099 자영업자예요. 그래서 텍스를 저희가 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텍스 25% 뗄게요. 그런데다가 여기서 어떤 바이어분들은 10%, 20%, 많게는 30%까지 리베이트를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리베이트를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리고 리베이트를 주겠다고 하는 바이어 에이전트가 있다면 그것도 불법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그런 불법적인 거래를 하면서 집을 사고 팔고 하지 마시고 정말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좋은 에이전트를 만나서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경험 많은 에이전트를 만나서 좋은 집을 구매하시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에이전트 라이센스를 유지하는 것만 해도 한 달에 한 1,000불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MLS에 내는 비용도 있고 광고 비용도 있고 핸드폰 비용도 있고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차 기름값도 있고 차 밑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 각종 쓰는 CRM 소프트웨어 비용도 있고 그냥 라이센스만 유지하고 이 비즈니스를 유지하는 데만 해도 한 달에 1,000불 정도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에이전트 분들 광고 많이 하시죠? 광고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레드핀이나 질로에 보면 첫 화면에 뜨는 에이전트들 있죠? 그 사람들 수천 불씩 돈 내고 본인 광고하는 거예요. 거기에 공짜로 그 사람들 사진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레드핀이나 질로를 보다가 이 집이 마음에 들어서 이 집을 보러 가고 싶다고 개인 정보를 넣었는데 그 다음날 많은 에이전트들이 전화하는 경험을 해보셨죠? 바로 그 에이전트들도 레드핀이나 질로에 많은 돈을 주고 수백 불에서 수천 불의 돈을 주고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산 거예요. 이렇듯이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1년에 한두 개 정도 아는 사람 통해서 교회 지인을 통해서 집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면 본인의 비즈니스를 알리기 위해서 광고 비용도 수천 불씩 씁니다. 그런 거 다 제하고 나면 그냥 몇천 불 손에 떨어져요. 근데 이 몇천 불도 딱 한 달 일하고 받는 월급도 아니고 보통 바이어 분들이랑 몇 개월 연락하면서 집 보러 다니잖아요. 그래도 부동산 에이전트가 아무 하는 일도 없이 돈을 너무 많이 가져간다 생각이 드시면 본인이 직접 라이센스를 따서 해보세요.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 실상을 다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부동산 에이전트 라이센스 처음 받는 사람이 2년 안에 실패하는 확률이 87%라고 해요. 엄청나게 많은 실패율이죠. 얘가 길어졌는데 이제는 바이어 여러분들 집을 보러 다니러 가기 전에 여러 에이전트와 인터뷰를 해보세요. 인터뷰를 해보시고 정말 믿음이 가고 바이어가 직접 커미션을 줘도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분과 계약을 하고 집을 보러 다니세요. 집 몇 번 같이 보러 다녔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다음에 다른 집 보러 갈 때 또 다른 에이전트랑 매번 이 서류에 사인을 하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괜찮은 사람을 골라서 그분이랑 좋은 집을 살 때까지 계속 쭉 같이 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집 사고 파는 전반적인 과정을 잘 알고 집 사고 파는 과정에 엮여져 있는 많은 전문가들과 네트워킹도 좋고 본인이 사시고자 하는 게 멀티 유닛이면 멀티 유닛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커머셜이면 커머셜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싱글 패밀리 하우스면 싱글 패밀리 하우스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 그런 전문가들과 계약을 하시고 좋은 집 사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바이어분들이 계시다면 제 도움이 필요하실 것 같거나 아니면 저를 한번 인터뷰해 보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